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9월 16일 목요일 오후 4시 29분입니다. 어젯밤 미국은 분위기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보시다시피 오늘 아시아장은 분위기가 별로 좋지는 못합니다. 갭상승 출발을 했죠. 미국장 상승 마감으로 인해서 갭상승 출발했는데 그 갭상승이 결과적으로 다 독이 된 모습이에요. 오늘 이렇게 뭐 하락한 데는 이 재료가 있긴 있었습니다. 악재가 나오긴 나왔는데요. 헝다그룹 파산설 어쩌고저쩌고 이런 게 나왔어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긴 해요. 이게 헝다그룹 파산설이 일단은 좀 제한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언론사에는 헝다그룹 또 그리고 여러분들도 헝다그룹 파산과 관련해서 이거에 굉장히 민감하게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일단은 아직까지는 헝다그룹 저런 사건을 일단 약간 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뭐 지나가는 이슈 정도로 아직까지는 보고 있어요. 아직까지는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차라리 뭐 미국의 테이퍼링 일정이나 기준금리 인상 일정 이런 게 저는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아직까지는 헝다그룹 저거는 찻잔 속의 태풍으로만 일단 남겨두도록 일단 찻잔 속의 태풍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그게 진짜 문제가 나서 뭐 헝다그룹 파산이 하면서 뭐 중국에 있는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고 진짜 뭐 자금 경색이 일어나고 그런 일이 일어났더라면 오늘 동남아시아 쪽에 이런 새초록색 이런 거는 설명이 잘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중국의 부동산 회사가 파산하면 코스피도 영향을 받겠지만 이런 동남아시아에는 이런 나라들이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받지 않겠어요. 근데 아무튼 이런 애들도 지금 보시면 초록색이란 건 상승이고 지금 현재 유럽 증시도 지금 보시면 굉장히 진한 초록색으로 출발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상승 출발이란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저거는 그냥 일단 뭐 언론이 그냥 약간 공포 조성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아직까지는 일단 그렇게 들고 있어요. 오늘 무슨 뭐 재료가 오늘 뭐 이슈가 좀 나오기는 했습니다. 보면은 헝다 부동산 모든 채권은 9월 16일 하루 거래 정지, 17일부터 거래 재개 이후 거래 방식 변화 예정 이런 뉴스가 나오긴 나왔습니다. 오늘 뭐 채권 거래가 정지됐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뭐 거래 방식 변화 때문에 17일부터 다시 거래가 재개된다라고 하는데 전 솔직히 이런 거를 일단 믿지는 않습니다. 중국 회사잖아요. 난 믿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한국 회사라도 저는 믿지 않을 거예요. 망해가는 회사, 부실한 회사의 말을 어떻게 믿어요? 그죠? 자기네들의 어떤 과실이나 부채 규모를 줄이려고 어떻게든 자기네들 투자금을 한 푼이라도 막판에 더 빼가려고 하는 게 망해가는 회사들의 특징인데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죠? 더군다나 이건 중국 회사니까 저는 아무튼 더더욱 믿지는 않을 건데 뭔가 좀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구나라는 생각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뭐 이런 문제 때문에 갑자기 뭐 지금부터 금융위기가 난다 그런 생각에는 아직까지는 뭐 동조하지는 않습니다. 뭐 말씀을 드렸다시피요 이게 환율이 전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무슨 문제가 생길 거면 환율이 가장 먼저 문제가 날 거예요. 그죠? 근데 아무튼 아직까지 이게 준비가 좀 덜 돼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어쨌든 뭐 금융위기가 됐든 뭐 아니면 대세상승장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시장이 크게 움직이려면은 충분한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그 지나고 나서 보면은 2008년 금융위기 같은 거 사실 예전에 다 어떤 사인 같은 게 있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위기가 나기 전에 충분한 준비 과정들이 다 있었던 겁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이건 이제 지나고 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런 건데 아무튼 보시면 이게 2008년 금융위기 때예요. 금융위기 직전에 보시면 충분히 고점에 대한 테스트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리고 나서 어떤 중요한 맥라인 같은 거 붕괴시키니까 그제서야 자빠진 거 아니에요? 그제서야 위기가 난 거 아닙니까? 또 2011년에 뭐 유럽에 재정위기 났다. 그럴 때도 보시면 충분히 어떤 고점에 대한 확인 과정을 거치고 나서 자빠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솔직히 근데 이제 지금 현재는 어떤 그런 준비가 좀 덜 돼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긴 합니다. 물론 코스피는 좀 이제 고점에 대한 인식이 좀 어느 정도 확실해지긴 져서 어쨌든 저는 뭐 코스피 숏은 베팅한 상태긴 한데요. 근데 아무튼 뭐 어떤 위기가 나기 위해서 지금 보시면 이 뭐 위안화라든가 환율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시면 아직까지 얘네가 머리를 들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는 생각입니다. 아까 전에 보다 말았던 그 중국 위안화 환율인데 지금 보시면은 이게 위안화가 강세 추세에서 위기가 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위안화가 약세 추세가 이렇게 되면서 올라가야지 이게
위기가 나는 거지. 근데 이제서야 어느 정도 좀 저점 지지력 확보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뭐 본격적인 무슨 큰일이 날 때까지는 아직 좀 시간이 좀 많이 남았다라고 생각됩니다. 미국도 그렇고요, 그죠? 미국 주식시장 꼬라지를 보세요.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뭐 헝다 어쩌고저쩌고 해서 분위기가 요즘 굉장히 안 좋긴 합니다만은 그렇다라고 해서 이것 때문에 뭐 당장 무슨 일이 난다, 저는 그런 생각은 아닙니다. 올해는 전 조용히 넘어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년이 위험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S&P인데 S&P 같은 경우도 충분히 고점에 대한 확인을 거치니까 무슨 일이 생기잖아요, 그죠?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런 건데. 근데 아무튼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떠냐? 옛날엔 이랬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떠냐? 아직 준비가 됐냐? 준비가 된 것 같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뭐 물론 세상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전혀 알 수는 없는데 일단 뭐 옛날의 사례들을 비춰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좀 준비가 좀 덜 된 것 같다. 지금은 어떤 큰 시세를 만들기 위한 준비 과정 중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에요. 준비 중이니까 당장 무슨 일은 안 생길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일단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뭐 이런 이야기 정도를 드렸고, 그래서 헝다 어쨌든 지금 이제 시장의 포인트가 헝다 그룹으로 맞춰져 있는데, 헝다가 이제 홍콩 항생에 상장이 되어 있으니까 홍콩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어쨌든 굉장히 두드려 맞고 있죠. 뭐 여기 보시면은 뭐 왜 하락을 했는지 어쩌고 저쩌고 뭐 길게 이야기가 써 있지만은 전 솔직히 별로 홍콩에 관심 없고 그래서 이거를 뭐 읽어보지는 않을게요. 홍콩이 안 좋은 이유는 뭐 있겠죠, 당연히. 우리 그냥 상식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해봐도 이제 미중 무역 분쟁하면서 작년에 엄청나게 홍콩을 조졌잖아요. 진짜 홍콩을 계속 못 살게 굴었잖아요, 중국 공산당이. 뭐 그죠? 영국이 중국에 홍콩을 넘겨주면서 뭐 정치적인 불확실성, 뭐 무슨 각종 뭐 민주화 시위니 뭐 이런 것들 많았었고,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떤 또 뭐 금융시장적인 조치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갔었고, 하여튼 홍콩만이 가지는 메리트가 지금 싹 다 사라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홍콩에 투자할 필요가 없겠죠. 내가 중화권 증시를 투자하고 싶으면 홍콩이 아니고 본토로 들어가는 게 좋겠죠. 홍콩 같은 경우는 이제 단물이 다 빠져나오는 경우인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요, 방금 말씀드린 이유들로 인해서 어떤 정치적인 이유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경제적인 이유들까지 해서 홍콩의 메리트가 없다. 그러니까 홍콩은 뭐 계속 안 좋겠죠. 하여튼간 뭐 오늘 뭐 헝다그룹 재료를 갖고 나오면서 일본도 자빠지고 한국도 자빠지고 그랬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아무튼 이렇게 음봉이 나와야 될 자리에서 음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계속 한번 숏을 물고 늘어져 봐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천천히 반등시 매도. 그렇다고 지금 추격까지는 잘 모르겠고, 아무튼 음봉이 나와야 될 때에서 음봉이 나왔으니까 일단은 뭐 지켜봐야 되겠죠. 지난 한 2거래일 정도 만약에 이제 일본 숏에 관심이 있으시다, 니케이 지수가 맛이 갈 것이다에 베팅하실 분들은 지난 이틀 동안 어느 정도 베팅을 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이제부터는 그냥 이제 뭐 구경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일단 우린 베팅 해볼 만한 자리에서, 베팅할 만한 가치가 있는 자리에서 일단 한번 질러 본 거고, 이 상황에서 질렀으니까 이제 가만히 지켜봐야 되겠죠. 손절 라인 정도만 딱 하나 체크해 놓고 저 위에 있는 요 9월 14일 날 종가를 전 손절 라인으로 잡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 하여튼 뭐 지난 2거래일 동안 사셨던 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그냥 손절 라인 하나만 딱 정해놓고 그냥 이제 구경만 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하여튼 근데 숏을 들이대 볼 만한 자리에서 들이대셨다면은 지금 나와야 될 음봉이 오늘 나온 거고, 이제 기다려보면 무슨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아무튼 목표치는 좀 개인적으로 크다고 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오버슈팅을 이렇게 해놨는데, 저점은 낮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오버슈팅을 여기까지 해놨는데 아마 매를 좀 세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 정도는 저는 일단 듭니다. 이 정도 이야기 뭐 드렸고, 상해 종합 같은 경우는 무너졌죠. 얘도 뭐 말씀드렸다시피 숏 매집하자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반등시 매도겠죠. 얘 같은 경우는 그죠, 얘도 똑같습니다. 적당히 지난 2거래일, 지난 3거래일 동안 중국 증시 숏 포지션 잡으셨던 분들은 기다려보면 되겠죠. 아무것도 안 하고 또 손절 라인 정도만 잡아놓고 뭐 대략적으로 여기 정도 아니면 뭐 이 장대 음봉의 절반 정도 손절 라인 잡아놓고 접근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이 다음부터는 이제 뭐 알아서 하겠죠, 시장이요.
하여튼 뭐 그래서 이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하락해야 될 자리에서 정상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다만 이제 지지선들도 많습니다. 홍콩. 아니 참 홍콩이 아니고 이게 상해종합인데 여기도 지지선이고 여기도 뭐 지지선이고 하여튼 지지선들은 많아요. 지지선들 뭐 이쪽 하여튼 되게 많습니다. 이런 점들 정도 체크하시면서 구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뭔가를 해야 될 때 그런 때는 좀 지난 것 같고 뭐 물론 이제 앞으로도 뭐 나는 가면서 뭐 추격을 좀씩 하겠다 뭐 그걸 이제 여러분들 스타일에 따라서 하시는 건데 제 개인적으로는 아무튼 그래요. 지난 이틀 동안 뭔가 했으면 이제는 더 이상 손 놓고 이제 구경할 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 모습 정도를 뭐 봤고 그죠? 뭐 방금 전에 어쨌든 위안화 보셨다시피 위안화가 아직도 뭐 약세로 전환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무튼 그 지금 1년에 이러한 급등과 뭐 이러한 흐름들, 일본의 이러한 흐름들, 뭐 중국의 뭐 이러한 흐름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전 개인적으로 그래서 내년쯤에 무슨 일이 생기기 위해서 지금 고점에다 충분한 어떤 저항을 누적시키는 과정 중이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접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런 이야기 정도 드렸고 이 문제의 핵심인 항생 이거 홍콩 같은 경우는 뭐 맛이 가고 있죠. 이 중요한 자리가 어디였겠습니까? 여기 뭐 이런 자리들이겠죠. 직전 저점 자리. 근데 오늘 직전 저점 자리를 일단 몸통으로 붕괴시켜 놓았으니까 일단 모습이 별로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뭐 그렇다라고 해서 뭐 내일부터 계속 폭락한다? 모르겠어요. 솔직히 뭐 이게 어떻게 보면 추세선 하단에 있다 이러면서 또 반등할지도 모르는 일이거든요. 아무튼 다만 이제 숏을 보시는 입장에서는 이미 뭐 니케이라든가 상해종합이라든가 이런 자리에서 충분히 베팅을 했다면은 이제는 그냥 이제 뭐 시장의 흐름에 몸을 그냥 맡겨놓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냥 지켜볼 때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뭐 이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요. 오늘 코스피는 하여튼 웃깁니다, 그죠? 미국 상승한 날에 오히려 이제 급락을 1% 정도 하락을 한 모습인데요. 정말 하여튼 재밌습니다. 하루 한 치 앞을 알 수가 없게 움직이죠, 그죠? 어젯밤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야 미국이 상승 마감했으니까 오늘은 415 넘어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게 아니고 410을 오히려 깼죠. 아무튼 코스피도 이 지금 시세의 연속성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위로 아래로 지금 지지와 저항이 굉장히 빽빽하게 많이 있어요. 그 예전부터 계속 이런 표현을 드렸죠. 지금 이게 지금 밀도가 굉장히 빽빽하다고요. 마치 그 수영장 안에서 물속에서 걸어다니는 것 같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도로를 걸어다니는 거는 굉장히 쉽잖아요. 내 몸무게만 극복하면 되는 건데 물속에서 걸어다니면 물의 저항까지 빽빽한 물의 밀도가 있으니까 물의 저항까지 다 극복하면서 움직여야 되니까 이 팔다리의 움직임이 굉장히 좀 둔화가 되죠. 코스피가 지금 딱 그런 상황이라고요. 근데 지금 더욱더 밀도가 촘촘한 더욱더 이 빽빽한 공간 안에 들어와서 전 뭐 일단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 능력에서는 이런 자리에서 뭐 내일 어떻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더욱더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415를 일단 오늘 저항으로 인식했고요. 앞으로 이제 415를 붕괴시켰다 여기 저항으로 인식했다라고 한다면 다음번엔 보겠습니까? 일단 직전 저점 여기 407 자리를 붕괴시켜야겠죠. 407.5 정도 여기를 붕괴시켜야 될 겁니다. 407.5 정도를 붕괴시켜야 이 전저점을 가네 마네 400을 가네 마네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아주 좋은 박스권입니다. 또 그죠? 407.5 부근에 어떤 지지력이 있고 415가 저항이고 이런 모습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오늘 그 모습을 보면은 뭐 콜옵션들 당연히 와장창창 했고요. 모릅니다. 지금 어쨌든 지금 선물 지수 같은 경우 407.5 뭐 대충 이 부근에 약한 지지력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지지력의 영향권이란 말이죠. 지금 409예요. 409 그죠? 409니까 대략적으로 지금 이 직전 저점 지지력에 영향을 받는 그런 자리에 온 거예요. 또 콜옵션들 같은 경우는 여기 직전 저점 여기 있던 이쪽 지지력 부근에 영향을 또 받는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분위기상은 내일도 폭락할 것 같지만 솔직히 내일 폭락한다? 모르겠어요. 저는 일단 잘 모르겠어요. 그냥 구경만 할 뿐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특별히 어떤 기대를 하고 시세의 연속성을 기대하면서 막 숏을 지르고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까지는 일단 좀 지켜보시고 그리고 지금 좀 신경이 쓰이는 게 어젯밤에 미국이 장대 양봉을 일단 보여놨잖아요. 미국 시장이 그나마 일주일 내내 하락할 때에도 지금 코스피가 적당히 이랬는데 미국이 또 반등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또 코스피가 어떤 반응 보일지 알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점들 좀 고려하셔가지고 어쨌든 계속 똑같은 이야기 드리는 건데요. 지금 이런 자리에선 뭘 하지는 말자. 여러분들이 이미 415, 420대에서 어느 정도 숏에 대한 비중을 또 추가하셨을 거라고 보고 이젠 그냥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런 상황에선 구경만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남은 현금이 있다면 이제 정말 잘 써야 돼요. 남은 현금이 여러분들이 있다면 코스피에 숏을 베팅하실 거라면 400이 붕괴되거나 이런 걸 확실하게 확인하고 241선이든 뭐 400이 됐든 넥라인이 됐든 이런 라인을 확실히 붕괴시키는 걸 확인하고 아래쪽으로 방향이 전환됐음을 확인하고 남은 현금을 소진시켜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자리에선 구경만 하시는 게 제일 좋겠다. 맨날 똑같은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맨날 똑같은 자리에서 옆으로 개걸음만 하고 있으니까 똑같은 이야기만 맨날 드리고 있어요. 이런 모습들. 어쨌든 저는 뭐 지금 이런 일련의 피곤한 과정들이 이 400을 붕괴시키는 데 있어서 뭐 나쁘지는 않은 흐름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400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그죠? 근데 이런 자리를 수직으로 다이빙해갖고 내려와서 이걸 깨겠다? 전 솔직히 그것도 별로 바라진 않았거든요. 이 위쪽에서 충분히 저항을 확인하고 충분히 힘을 모아서 그렇게 깨야지 400을 깨는 의미가 좀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좀 괴로울 거라고 생각은 좀 하긴 하고 있었는데, 아무튼 일단 그죠? 이 어떤 저항을 누적시키는 모습이라고 할게요. 일단 저항을 누적시키는 모습이라고 할게요. 오늘 현재 종가 기준으로선 하락 마감을 했으니까 어쨌든 뭐 시나리오대로 진행 중인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일단 지켜는 보겠습니다. 풋옵션들은 또 다시 어떤 중요한 저항 부근까지 또 올라왔네요. 그죠? 그러니까 요즘 이 흐름들을 보시면 정말 좁은 공간 안에서 정말 더럽게 움직이고들 있습니다. 정말 그 욕 나오게 움직이고들 있어요. 지난 3거래일 동안 저항 만들어 갖고 빠지나 했더니 꼴랑 여기까지밖에 안 빠지고 여기서 또 어떤 지지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61선, 21선 막 내려오면서 이렇게 위쪽에 무거운 저항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지금 모습들 보시면 아시겠죠? 여기서 지금 자칫 잘못하면 이제 시장은 급락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충분히. 왜냐하면 풋옵션들이 지금 이제 정배열로 가느냐 마느냐가 지금 이제 풋옵션들이 지금 굉장히 수렴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죠? 콜옵션들은 우하향에서 아주 역배열로 완전히 죽고 있고 풋들은 힘들이 완전히 잘 모여 있는 상황이라서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어요. 터지면 굉장히 크게 터지겠죠. 풋옵션들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래쪽으로 굉장히 크게 나갈 수 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뭐 추석 연휴 이런 것도 있고 미국 만기 영향도 있고 이러니까 당장은 아니겠죠. 이 정도 생각을 하면서 일단 지켜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일단 오늘 음봉이 나왔는데 일단 저거를 믿지는 않습니다. 저는 일단 아직까지는요. 저거를 믿으려면은 전 어떤 요러한 패턴들, 요렇게 좀 몇 거래, 한 2, 3거래일 정도 저항을 누적시키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어요. 아니면은 차라리 여기서 빨리 속 시원하게 내려와서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던 뭐 1490 요 정도 자리를 코스닥 150 현물지수 기준으로 1490 이런 자리를 확실히 붕괴시키든가 뭐 그런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확인하고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여차하면 뒤통수 맞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남은 현금은 최대한 늦게 집행하는 게, 최대한 확인하고 늦게 집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 정도를 드렸고요. 하여튼 그죠? 그래서 오늘 코스피가 굉장히 위험해졌다. 오늘 장대 음봉이 나오고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오늘 장대 음봉 저는 일단 신뢰하지 않고 그냥 뭐 구경만 하겠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 드렸고요. 한국장 뭐 대충 다 봤죠. 특별히 드릴 말씀 없는 것 같고, 변동성 지수들은 보시다시피 꾸역꾸역 죽어야 될 자리에선 죽지 않고 살아야 될 자리에선 꼭꼭 살아나면서 이평선들이 잘 모여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어딘가 에너지가 크게 터질 가능성이 있겠죠. 지금 시한폭탄이 타고 있습니다. 이 정도 모습 보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제 좀 대응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저 같은 경우는 나스닥 숏을 요 9월 3일날 잡았단 말이죠. 9월 3일날 잡고 일단 그냥 계속 개겨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어떤 흐름의 변화가 생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좀 잘 보긴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 주식시장 지금 몇 거래일 동안 지켰거든요. 그럼 올라와 주는 게 맞단 말입니다. 오늘 밤에 올라올 거면 오늘 밤에 올라와 줘야 돼요. 오늘 밤에 이거 올라오지 못하면 분위기가 또 더러워질 수 있을 겁니다. 하여튼 저는 뭐 말씀드렸다시피 요날 숏을 잡아갖고 계속 그냥 계속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데요. 계속 끌고 가면서 근데 일단 어떤 변화가 나타나려고 하는 거니까, 이게 장대 음봉이 아니고 지금 양봉이 튀어나오면서 여기 지지력을 만들어냈으니까
어떤 변화가 오늘 밤에 생겨날 수 있다라는 가정을 갖고 일단 좀 예의주시를 할 겁니다. 오늘 올라가야 되는데 오늘 못 간다고 한다면 숏이 더욱더 하방 포지션이 더욱더 강화가 되겠죠. 이런 점들 생각해 보실 필요 있겠습니다. 그 정도 주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이 연속적으로 반등할 수 있느냐. 근데 아무튼 또 여기서 이제 내일 아침을 또 생각을 해보자면 미국이 예를 들어서 미국이 오늘 올랐다. 그렇다라고 해도 여러분들 한국장에 대해서는 어쨌든 좀 독립적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시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오늘도 상승 마감했는데 코스피는 안 좋았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계속 미국이 흘러내릴 때는 어땠어요? 사실 미국이 계속 짜불짜불 음봉 나오면서 매일매일 일주일 동안 흘러내릴 때 코스피는 지난 4거래일, 5거래일 동안 오히려 반등했다고요. 버티거나. 근데 오히려 미국이 상승하니까 지금 음봉 나오고 있죠. 정말 더러운 그런 움직임들입니다. 뒤통수 맞기 좋으니까요. 이 미국은 미국이고 한국은 한국이다. 철저히 그런 생각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밤에 뭐 딱히 어떤 경제지표 발표 이런 것도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사람 피곤하게 그 피만 말리는 날들이 계속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정도까지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칠게요.